제 친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클라이언트가 색상 바꿔달라, 로고 위치를 조금만 옮겨달라 카톡으로 막 요청을 하니까 정신을 막 못 차리더라고요. 왜냐면 일이 지금 막 밀려있는데 카톡방에서 누구랑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막 카톡명은 뭐 민영아빠 주식회사 땡땡땡 아니면 뭐 김부형 이렇게 이름 3글자 인 것도 있고 카톡명이 제멋대로라서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걸 보냈다가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시간을 2배로 쓰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담이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을 받았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받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인 사업가, 프리랜서 혹은 엔잡을 하는 분들, 직장인인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카톡 엑셀로 그냥 쓰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인 엔잡하는 직장인분은요. 본업은 회사원인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대요. 그리고 릴스나 쇼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톡방 나에게 보내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올라가면 이 아이디어를 썼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얘기를 기록은 해놨는데 다시 보기 불편하니까 그 기록했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그거를 제대로 실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카톡방이 쌓이다 보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게 돼요. 최근에 폴더 기능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카톡방으로만 소통을 하면 무조건 헷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낀 게 아무리 혼자서 일하더라도 업무 체계는 꼭 필요하구나. 아니면 뭐라도 기록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노션으로 제 업무를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노션으로 업무를 관리를 하는지 또는 어떤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조를 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은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끔책상입니다. 모임이나 지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노션으로 어떻게 업무를 관리하세요? 라는 거예요. 아직 일은 혼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업무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카톡방 커뮤니티를 관리하기도 하는데 딱 맞는 템플릿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 중입니다. 바로 1인 비서 템플릿인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쓰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1인 비서 템플릿의 시크릿인 근원이자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해서 사용 중이에요. 여기가 어려우면 초보자분들은 시작하기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메인 화면을 보여줄 때가 많아서 아주 간결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1인 비서 템플릿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케줄 파트예요. 스케줄 파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영역, 목표, 프로젝트, 할 일 이렇게 차례대로 큰 덩어리부터 할 일까지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영역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살다 보면 다양한 걸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사업가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운동하는 걸 즐기는 러너이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이 있죠. 영역별로 나누지 않으면 제가 신경을 못 쓰는 영역이 꼭 하나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업에만 집중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못 즐긴다던가 아니면 직장에만 집중하면 가족한테 제대로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영역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역별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프로젝트로 나누고요. 다시 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오늘의 할 일을 정합니다. 마치 퍼즐처럼 딱딱딱 쪼개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할 일만 잘 해낸다면 우리의 목표는 자동으로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나온 파라 구조를 적용해서 넣었습니다. 파라 구조란 세컨드 브레인이 저자 티아고 포르테가 만들어낸 지식관리 방법인데요. 각각 프로젝트, 에리어, 리소스, 아카이브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걸 토대로 바꿔서 사용 중이에요.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노션으로 체계화했는지는 페이지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쓰는 노션 페이지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알아볼 수 있게 단순한 레이아웃을 골랐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스케줄 표입니다. 먼저 영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전체 영역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 아니면 지금은 관심사가 없어진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오프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노션 전문가라는 영역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대한 영역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가 있고요. 아래 세부적으로 목표와 프로젝트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노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는 게 큰 목표이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튜브 썸네일 변경하기, 노션 템플릿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표 추진입니다. 목표 추진에 들어가 보면 역시나 진행 중인 거, 달성 중인 거, 전체 보기 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진행 중인 목표를 보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아까 영역 페이지와 동일하게 연동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변경한 것들은 영역 페이지에서도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의 목표를 정하고 싶다면 여기로 와서 노션 템플릿 제작하기 라는 목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노션 전문가로 설정해 줄 거고요. 목표 기간을 중단기인지 단기인지 설정해 주고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디데이가 뜨고요. 실제 기간도 나중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하나 제작하고 난다면 세부 목표를 제작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이 목표라면 세부 목표는 유튜브 구독자 500명 달성, 유튜브 구독자 700명 달성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더 잘게 쪼개줍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 500명, 700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변경하거나 노션 템플릿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 목표로 나눈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중장기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 목표로 나누어서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놓으면 중간 목표가 없다 보면 성취감이 결국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실제로 성과도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 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이 목표라면 이제 여기에서도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상태가 나오고요. 진행 중, 완료 중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요. 밑에서 보면 메모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유튜브 썸네일 변경하기라는 프로젝트에 맞는 할 일을 여기서도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썸네일명 정하기, 그다음에 제목명 정하기, 업로드하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할 일 목록은요. 나중에 스케줄 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할 일 목록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오늘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 각각 할 일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멈춤 시간을 누르면 자동으로 걸린 시간을 체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추진에서는 목표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 프로젝트를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케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일과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프로젝트는 아까 목표 추진에 있던 거와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바꾸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 할 일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유튜브 영상 제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이 회색으로 체크된 건 프로젝트에서 나온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션 유튜브 썸네일 변경하기, 아까 방금 적어준 썸네일명 정하기, 제목명 정하기가 여기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었죠. 이렇게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과 이번 주 할 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캘린더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메뉴입니다. 여기 캘린더에서 관리하기를 누르시면은요. 왼쪽에서 오늘 할 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도 있고 이번 주 할 일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에서 여기서 바로 진행 중으로 바꿔주면 여기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연동이 됩니다. 날짜 없는 할 일은요. 우리가 생각은 해놨지만 아직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보기에서는 내가 실수로 날짜를 잘못 체크한 날짜를 여기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의 용도는 이렇게 보통 잘못 체크를 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 전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페이지, 영역, 스케줄, 목표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그 외로 이제 소개를 해주자면 습관 트래커 이렇게 누르면 하루의 루틴을 체크할 수 있는 습관 트래커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캘린더, 우리의 콘텐츠를 적을 수 있는 아이디어 노트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틱톡, 블로그 이렇게 채널별로 적을 수 있는 원고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적으면 이렇게 밑에서 바로 연동이 되는 캘린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톡방
커뮤니티 관리 페이지인데요. 이건 뭐냐면 주기적으로 카톡방에 뭔가 글이라도 올려줘야 사람들이 계속 있고 유지하고, 카톡방에 계속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원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지금 몇 월 달에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 차트로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톡방 공지사항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공지를 할 건지, 이벤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나눔한다든지, 이렇게 후기를 캡처해서 여기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도 습관 트래커, 콘텐츠 캘린더, 외주 의뢰 관리, 아르바이트 관리, 카톡방 커뮤니티 관리, 포트폴리오, 도서관, 리소스 노트, 브랜딩 관리, 이렇게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노션 템플릿이 많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봤을 땐 브랜딩이 필요한 1인 사업가에게 딱 맞는 업무 템플릿은 잘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오늘 할 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가끔 너무 바쁠 땐 제가 의뢰를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카톡방 커뮤니티 관리, 요즘에 챌린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죠. 이런 커뮤니티 관리나 저만의 브랜드를 위한 브랜딩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템플릿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록 없이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삶이 명확해진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노션을 쓰시면 처음부터 혼자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왜냐면 속성 이름, 필터 이런 것만 바꿔도 30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시려는 분들이라면 이미 검증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조금씩 맞춰가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비서 템플릿은 노션 초보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의 힘을 정말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구조를 활용하시면 삶이 조금 더 명확해지시고 업무할 때 확실하게 차이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